내가 전에 말해줬을 거야. 전락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식물이 순식간에 자라났다고. 이 식물들은 빠르게 자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라던 것들보다 훨씬 질이 뛰어났어. 가령 똑같은 종의 복숭아 나무 두 그루가 자라났다고 한다면 전락수가 지나간 길에 자란 나무가 더 달콤하고 큰 열매를 맺을 거야. 문제가 있다면 그 근방에 자라던 독초와 잡초들도 이전보다 파릇파릇하게 솟아올라 땅을 무질서하게 덮어버린다는 거지. 오죽하면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도망갔겠니?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천락수가 지나간 자리를 기회의 땅으로 여겼어. 몇십 년에 걸쳐 잡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담배와 사탕수수를 심어 기르니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쓸데없는 고생을 한다 비꼬았지. 그곳은 따뜻한 섬이어서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작물이 잘만 자라났거든. 하지만 이 특이한 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단다. 남들이 내버린 땅을 조금씩 사들이며 그들은 계속해서 작물을 기를 밭을 넓혀갔지. 시간이 흘러 길고 긴 고생은 결실을 맺으니 일구어진 밭에는 다른 곳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작물이 자라났어. 심지어 담배도 말이야. 본래 담배라는 식물은 땅의 기운을 잔뜩 빨아들여서 한번 기른 뒤에는 적어도 1, 2년은 그 땅을 쉬게 해야 해. 하지만 이 기회의 땅은 쉴 필요가 없었지. 오히려 매번 그 전보다 훌륭해지는 담배와 설탕의 소문을 듣고 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올 정도였어. 그들은 큰 돈을 쥐어주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어달라 했지. 밭의 주인들이 자신들을 폴샌드 가문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 즈음이었을 거야. 그들은 큰 저택을 짓고 화려한 옷을 몸에 걸쳤지. 더 이상 힘든 노역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밭일을 시키면 되니까 말이야. 많아지는 요구에 밭도 점점 더 커져갔어. 더 많은 담배와 사탕수수를 기를수록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섬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어찌 날이 가면 갈수록 일꾼들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야. 부랴부랴 이유를 물어보니 그들은 천락수를 향해 떠나겠다 했어. 하루하루 뼈 빠지게 일해 쥐똥 같은 돈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인형에서 나온 보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거였지. 나날이 줄어드는 일꾼 숫자에 그 많은 밭일은 모두 그대로니 일꾼 한 명이 감당할 일은 더 많아지고 그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 몇몇은 농장에 불을 지르며 외쳤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라고 말이야. 폴샌드 가문은 한참을 고심한 끝에 한 가지 방안을 내놓았어. 바로 섬 바깥에서 사람들을 고용해 오자는 것이었지. 그럼 밭일을 하던 섬 사람들은 섬 바깥에서 온 일꾼들을 감시하면 될 테니까. 이 방안은 그야말로 천재적이었어. 섬 안에 있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일꾼들이 가득 탄 배가 섬에 도착했고 폴샌드 가문의 담배와 설탕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단다. 특히 그 담배는 어찌나 완벽한지.
각 나라의 악사와 작곡가들이 그 담배 연기를 소리 높여 찬양했어. 검은이들의 채찍이 우는 밭에는 고통과 고뇌로 자라난 잎들이 난다네. 이 잔혹한 잎들이 품은 비애의 연기만이 지고의 음악과 예술가들을 만들어낸다네. 매혹적인 찬양이 각 거리에 울려 퍼지자 상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폴슨드갈에 찾아왔어. 강렬하고 지독한 연기에 반해버린 귀족들은 그들의 부유함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지. 덕분에 폴슨드 가문은 이제껏 없는 사치를 누렸어. 훨씬 더 웅장해진 저택에 그 무게만큼 더 많은 보석을 단 장신구. 그들은 매일 기름진 고기를 맛보고 가장 비싼 술로 목을 적셨단다. 이러고 보니 예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지. 섬 바깥에서 넘어온 저 일꾼들이 혹여 도망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그들은 우두머리로 가주를 세웠어. 가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한 명의 주인. 볼샌드 가문이 필요한 것은 가장 잔인하고 교활한 자였지. 새로운 가주는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냈어. 그는 짐승과 채찍을 다루는데 아주 능숙했거든. 그리고 가문은 끊임없이 성장했지. 그들의 재산도, 그 가증스러운 유산도. 가주의 뒤를 이은 아들은 지 아비보다도 힘차게 채찍을 내리쳤어. 그 뒤를 이은 놈은 채찍에 달린 줄의 개수를 늘리게 했고, 그 뒤엔 놈은 줄 끝마다 뾰족한 납덩이를 다르라 명령했지. 덕분에 불쌍한 일꾼들만 죽어나갈 노릇이었어. 한 놈이 늙어 죽으면 그보다 끔찍하고 더 잔인한 괴물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특히 6대 가주였던 드오트 폴샌드. 이놈은 아주 생긴 것만큼이나 그 속도 추잡하기 짝이 없었어. 드오트는 마치 두꺼비의 얼굴에 달개 눈이 달린 것 같이 생긴 놈이었는데 그 뺨과 턱에는 지독한 곰보와 뾰루지가 가득했고 놈은 이를 가리고자 검은 숯을 얼굴에 덕지덕지 쳐바르고 다녔어. 또 그 목소리는 어찌나 괴기한지 놈이 고함을 지를 때면 돼지가 꽥꽥거리는 소리가 저택의 유리창들을 뒤흔들었단다. 주변 귀족들이 드오트에게서 유일하게 좋게 봐줄 만한 것은 그 석탄과도 같이 새카맣고 시커먼 피부뿐이었어. 고귀한 혈통만이 가질 수 있다는 그 검정 피부는 가문의 전통을 증명하는 것이자 드오트 폴샌드의 자부심 그 자체였지. 그러니 그가 백인 아내를 맞이하겠다는 소식에는 모두가 깜짝 놀랐어. 그래, 귀신과도 같은 창백한 피부를 지닌 미천한 출신의 계집 말이야. 너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소식은 당시의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해.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옆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내올 정도였거든. 하지만 드오트의 옆에 선 여희를 보자 그들의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졌어. 마치 세상의 온갖 광기를 다 합친 듯한 끔찍한 아름다움. 그 어떠한 보석이나 꽃도 여인의 기이한 미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기 그지없었지. 그녀의 팔에 걸린 새빨간 홍옥과 정교한 금목걸이도 그 착용자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평범한 금속 쪼가리처럼 느껴졌어. 여희의 초상화를 그려오기로 한 신하는
도저히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해 그날 밤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 네가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이나 치명적인 미모를 지닌 여인이라고 알아두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여인이 왜 그런 흉측한 두꺼비를 남편으로 맞이했는지 신하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었지. 아무튼 드워트 폴센드는 그 누구보다도 여희의 미모에 푹 빠져들었어. 가문의 전통을 깨버린다는 걸 알고도 그는 멋대로 그녀와의 결혼을 강행했단다. 몇 달이 지나고 여희는 아이를 배웠어. 하인들의 극진한 간호 속에 그녀의 배는 고작 몇 달 만에 공처럼 불러왔지. 그 검고 흰 부모가 낳은 자식이라니. 과연 그 아기의 모습은 어떠할지 모두가 궁금해했어. 며칠 뒤 모두가 기다려온 그날이 찾아왔지. 어찌나 귀여운 아이였는지. 갓 태어난 아기는 귀한 호박석과도 같았단다. 어미와 아비의 피부를 반씩 물려받은 부드러운 갈색 피부. 마치 흑수정을 박아 넣은 듯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동자. 유모의 품에 안겨진 아이를 보며 하인들은 축하와 찬사의 말들을 건넸어. 그 자리에 있던 귀족과 상인들 또한 애정을 담아 아기가 잘 크고 성장하기를 축복해 주었지. 단 두 사람을 빼고. 코엔의 친부 드워트 폴센드는 그의 아내가 만들어낸 그 갈색 덩어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 사내 아이를 원했던 그는 여자아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두꺼비와도 같은 추잡한 비명을 내질렀지. 손님들이 떠나자 그는 아기의 피부에 검은색이 부족하다고 아내를 욕했어. 여희의 미모에 홀린 것은 자신이었음에도 그는 귀엽고 코엔이 그의 첫 자식이라는 것을 부정했단다. 반면에 코엔의 친모는 그의 못난 남편보다도 더 차갑게 코엔을 노려보았어. 그녀의 얼굴은 아기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치 흉측한 들쥐를 본 것 마냥 새하얗게 변했지. 늙은 유모가 애써 웃으며 아기를 품에 안으라 권해도 여인은 입술을 비틀며 손으로 내쳤어. 자신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코엔의 외모에 그녀는 온갖 비아냥과 저주를 남편과 요람을 향해 쏟아부었단다. 홀로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자마자 그녀는 가문의 재산을 잔뜩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지. 그리고 불쌍한 코엔. 그 마음씨 착한 하인들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아마 아비의 손에 의해 창밖에 던져졌었겠지. 참 다행히도 사냥개들에게 뜯길 그녀의 가녀린 목숨은 두 명의 늙은 하인들의 것으로 대체되었단다. 아내가 떠난 뒤 드워트 폴센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코엔을 떠넘길 사람을 찾았어. 동시에 그는 제대로 된 후계자를 만들어낼 고민에 잠겼지. 몇 달 뒤 드워트의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되었어. 코엔이 태어날 당시 집안에 있던 상인들 중 한 명이 코엔을 맡아주기로 한 거야. 그리고 같은 날 드워트와 친한 이국 왕족이 궁녀 하나를 보내주었지. 드워트는 궁녀의 시커먼 피부를 보고 매우 흡족해했어. 그는 궁녀가 도착한 바로 당일 코엔을 먼 곳에 있는 상인에게 보내버렸지.
바로 여기까지가 출산을 도운 늙은 유모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이야기란다.